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가지고 성재준TV가 새로운 구독 시스템을 시작하였습니다. 제 채널의 오른쪽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대학교 입시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안의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고 이 발표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기사부터 같이 한번 좀 보시죠. 교육부가 2023학년도부터 서울, 연세, 고려대 등 서울 16개 대학교 정시 비율을 40% 이상 확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입시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좀 이해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요. 정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능 위주로 대학을 가는 전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시라는 것은 수능 이외의 요소들, 예를 들어 가지고 학생부라든지 내신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특기자, 이런 전형들을 이제 우리가 수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체제로서는 정시 비중이 한 30% 정도가 되고요. 수시 비중이 70%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입시 비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으로 야, 도대체가 입시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불공정해서야 되겠냐, 공정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면 수시와 정시 또 수시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전형들 가운데서 가장 공정성을 생각한다면은 정시가 가장 공정한 시험이겠죠.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가장 공정한 시험인 것입니다. 왜? 내 배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똑같은 시험을 보고 그 시험에 대한 결과로서 대학교를 진학을 하는 것이니까 이 정시야말로 가장 공정한 시험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겠죠. 그래서 정시 비중을 늘리겠다 이겁니다. 수능에 대한 어떤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증가가 되냐,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별로 정시 비중을 40%로 높이게 되면은 16개 대학 정시 선발 인원이 총 5,625명, 38%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24,012명 정도가 정시로 뽑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다가 수시에서는 충원이 다 안 되는 인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대학교에서는 수시로 1,00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최저를 못 맞춘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 학교를 합격한다고 하면은 한 학교를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미달이 되어 있는 인원들이 있을 것인데, 1,000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900명밖에 못 뽑았다. 그럼 100명이 남지 않습니까? 그 100명이 정시로 2월이 되게 됩니다. 그 평균 수치가 대략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체 비중 가운데서 수시를 우리가 한 50%로 잡는다라고 할지라도, 정시를 한 40%로 잡는다라고 할지라도 수시로부터 2월 되는 10% 정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정시로 50% 가까이를 뽑게 되겠죠. 굉장히 많은 수의 인원들을 정시로 뽑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교육부는 내년 입시부터 출신 고교의 후광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출신 고교 정보 자체를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 면접 평가 등이 다 블라인드 수준으로 바뀌게 되고, 현재 같은 경우는 면접만 블라인드로 했는데 서류조차도 어떤 학교인지가 출신 학교인지가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둘째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제출하는 일종의 학교 소개서인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해가지고 고교 정보도 차단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현재 중학교 2학년 2024학년도 대입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째로 교과 활동에서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즉 영재 발명교육 자체가 대학을 진학할 때 이제 쓸모가 없게 끝낸다라는 것이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자율 동아리조차도 대입에 미반영을 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조차도 기재를 못하게끔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아리 같은 경우는 현재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서류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의 전공이 새에 대한 막 연구를 하는 전형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동아리를 새와 관련돼 있는 동아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새 잡고, 막 파리채로는 못 잡고 막 잠자리채로 새 잡아가지고 막 연구하고 그런 동아리를 만들었다. 그 내용 자체가 학생부 종합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계속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 자체를 또 대학교 입학할 때 반영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이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원래 입학사정관제, 즉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교사가 되고 싶다 이거예요. 교사가 되고 싶은데 무슨 락 콘서트를 하는 그런 식의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봉사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교사가 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친구네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에 미반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수상 경력을 대입에 미반영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상 경력이 되겠죠. 그렇죠? 교내에서 하는 그 대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가지고 물리학과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교내에서 열리는 여러 가지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대회들 그런 데 참여해가지고 수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이야말로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로 미반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입에 미반영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현재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부 종합과 관련되어 있는 기록부를 작성하는 이런 방법들이 바뀌는 것은 대부분의 요소들 자체가 이 인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사활동 기록을 조작했다라는 혐의가 있고 그리고 수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또 그런 것도 이제 혐의가 또 있고 그리고 인턴을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요소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2024학년도 현재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 대입과 관련된 것들이 바뀌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교육부가 제시한 이런 어떤 요소들 우리가 딱 생각했었을 때 아니 저거는 그냥 제한이지 안 지키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저거 안 지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돈 안 준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비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찬반 이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겨자 먹는 거 맞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거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정시를 확대한다? 제가 찬성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40%가 아니라 70%, 80%까지 증가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시를 증가시킨다라는 것에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철학적인 논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공정성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똑같은 시험을 봐가지고 점수가 다 다르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른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1등부터 시작해가지고 꼴등까지가 다 정해지게 되는 게 기본적인 시험이라는 것의 전제죠. 그 1등부터 꼴등까지가 정해지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학교를 진학한다라는 거 그것이야말로 경쟁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골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정시를 늘리자, 수능을 많이 뽑자라고 한다라는 주장 자체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수 쪽에서 공정성과 그리고 경제 그 두 가지를 중시하는 보수 쪽에서 나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경쟁을 담보하고 있는 정시 확대를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진보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진보 정권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정교조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을 노릇인 것이죠. 야, 뭐 하는 거냐 지금 이게 도대체가 애들 줄 세우게 하는 것이냐 대번에 그런 식의 비판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정시가 증가가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가 불만이라고 네가 자꾸 나대냐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제가 지금 이게 정시가 증가시키는 거에 대한 뭐를 의심을 하는 것이냐 진정성을 의심을 하는 게 포인트인 것입니다. 정시를 증가시키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공정성뿐만 아니라 뭐가? 경쟁이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경쟁에 대한 것도 주장이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이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도입이 의무화가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 지원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을 반드시 10% 이상 하도록 의무화를 하고 지역균형 선발도 마찬가지로 10% 이상을 하도록 권고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정시, 수능 이거를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균두화 전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사회 배려자 전형 그게 지금 필요 없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10% 이상을 뽑도록 강요한다라는 거 그 두 가지 철학 자체가 공존이 안 되는 것인데 공존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논리적인 모순인 것이죠. 그럼 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냐?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지금 교육부가 교육정책 자체를, 대입정책 자체를 100년 대계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에서 이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내년 총선을 생각한 표파리용으로 쓰고 있다. 그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도 외고라든지 자사고 그런 것들을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시키려고 한다라는 거, 그거조차도 당연히 어떤 거예요? 경쟁이라는 것을 중시하는 정시, 수능이라고 하는 철학과 공존할 수가 없는 철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존이 되고 있죠.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큰 틀 속에서 통일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냥 자기들의 정치적 입장에 맞춰가서 유리하도록 그냥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식의 야바이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